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첫 번째 강의가 스무스하게 끝나가지고 금방 여기까지 왔네요.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에 대한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근데 계정 과목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외우는 사람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느냐? 옆에다가 계정 과목 표를 띄워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참조란에 카페 주소 적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자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파트 복습 간단하게 진행하고 수업 들어가 봅시다.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었죠. 그죠? 왼쪽을 차변이라고 했었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위치에 맞게 차변에는 자산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항상 자산은 차변에만 나오고 부채는 대변에만 나오느냐? 절대 아니죠. 우리는 뭐 맨날 자산 늘어나고 빚만 늘어나고 이렇게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쓰다가 팔 수도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증가하면 자기 자리에다가 써주고 줄어들면 반대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샀어? 차변에 자산 써줘. 물건을 팔았어? 대변에 자산 써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 대변에서 감소. 부채와 자본은 차변에서 감소, 대변에서 증가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말로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분기하는 걸 한번 봐야겠죠. 한번 봅시다. 요게 계정과 목표입니다. 물론 원래 엄청 더 많아요. 근데 2급 수준은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더 나오는 건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 노노 하고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표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게요. 문제는 다들 가지고 있으시죠?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 나오게 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연습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놓는 게 좋아. 받아놓으세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상품을 매입하다. 매입하다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구매했다는 소리죠.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게 되죠. 자, 상품 어딨어? 왼쪽 보니까 상품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쵸? 상품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차변에 상품 5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건을 샀어. 근데 물건을 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줬냐라고 보니까 현금으로 주었다.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현금은 계정 과목 뭐로 써야 될까? 보니까 제일 위에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 현금 보입니까? 현금으로 줬다. 그럼 현금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변에 현금 50 요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50만원짜리 상품을 사고 50만원의 현금을 줬다.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쉽죠? 계속 볼게요. 영업용 승용차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자, 뭘 샀대? 영업용 승용차를 100만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영업용 승용차 어딨나 보니까 여기 중간쯤에 있네요. 승용자동차라고 나와 있죠. 계정 과목은 뭐로 한다고? 차량 운반구로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걸 샀을 때 대금을 뭘로 줬대요? 문제 보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당좌수표 어디 있을까? 두 번째 줄쯤에 있네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거래와 관련된 예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는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계속 볼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 2대를 한 대당 25,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당점 발행, 당좌수표를 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는 매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매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팔았다라는 소리입니다. 뭘 팔았어요? 업무용 컴퓨터를 팔았어요. 매각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업무용 컴퓨터 어딨나 보니까
요쪽에 있네요. 업무용 컴퓨터. 계정 과목은 뭐로 처리한다고? 비품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런데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를 팔았어요. 25만 원이 두 개야. 그럼 얼마죠? 50만 원이 되겠죠. 팔았으니까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대변의 비품 50만 원 이렇게 써줍니다. 자,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 팔았으니까 그만큼 값어치에 있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뭘 받았나 보니까 당점 발행 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당점 발행 수표 아까 봤듯이 당좌예금으로 받았다 라고 하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요번에 상품을 48만 원만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매입했다, 구매했다 라는 소리죠. 상품을 매입했다. 상품 똑같이 계정 과목 상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상품 48만 원 이렇게 적어주죠. 상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지불했다 라고 나와요. 현금 그냥 계정 과목 똑같이 쓰면 되죠. 그렇죠. 현금 이렇게 쓰면 되니까 대변에 현금 48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자, 매각이라는 거 뭐라 그랬죠? 판매를 했다라고 했어요. 토지 어디 있을까? 중간쯤에 있네요. 토지는 땅이죠. 땅을 판매했으니까 땅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변에 토지 5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요거 팔고 뭐로 받았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쵸? 현금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용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32만 원에 구입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물건을 샀대요. 그쵸? 이번엔 프린트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어디 있을까? 여기 또 보니까 팩시밀리, 복사기 등 내가 사용하려고 구매한 물건들 요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32만 원짜리 비품이 늘어났다. 자, 물건을 샀으면은 뭘 줘야 돼? 돈을 줘야겠죠. 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타인 발행 당좌수표라고 나왔어요. 근데 요거 우리 지금 위에 좀 볼까요? 당좌예금 바로 위에 타인 발행 당좌수표 여기가 있어요. 그렇죠? 요럴 때는 당좌예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32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문제 볼게요.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매입을 했네요. 그렇죠? 물건을 샀어요. 매입했으니까 상품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상품 2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금, 내가 돈을 어떻게 갚았냐 라는 소리죠. 어떻게 줬냐. 요거를 외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건을 구입하고 나중에 돈 주겠다. 결론적으로 빚이죠. 내가 돈을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주겠다. 요런 거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어디 있어? 밑에 보니까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나오죠. 여기 뭐라고 나와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120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했대요. 컴퓨터 구입했대. 요거 어디 있어요? 컴퓨터라고 나와 있죠. 요거 계정 과목 비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 12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외상으로 한 거 어디 나와 있어? 뭐 외상 매입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근데 요걸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상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주기로 한 거라고 나왔죠. 상품이란 건 뭐냐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요거를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로 써야 돼? 자, 밑에를 좀 볼게요. 상품 이외의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 요런 거를 뭐라고 해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쓰는 계정 과목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요거 회계 2급 파트의 함정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요것도 다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판매용 컴퓨터를 88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컴퓨터를 구입하고 라고 했는데 아까랑 똑같은 문제 같은데 앞에가 약간 달라요. 판매용이라고 나왔어. 자,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이럴 때는 내가 컴퓨터를 샀어도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사용 목적이 아니고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주력 상품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판매용으로 구입한 건지 아니면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건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88만 원. 대금은 뭐로 지급했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렇죠? 현금 계속 많이 나오죠? 대변에 현금 88만 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영업용 건물을 720만 원에 매입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입했으니까 구입했대. 요런 거는 또 뭐라고 써야 될까? 자, 사무실, 공장, 창고 등 회사의 소유의 건물, 요런 것들은 개정 과목으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720만 원 요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저 샀으면 돈 내야지. 뭐로 냈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렇죠? 계속 나오죠. 대변에 현금 720만 원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기초분계는 다 되는 거예요. 쉽죠? 뭐 이건 그냥 거저 먹는 거지. 진짜 계정 과목만 알면 2급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계정 과목도 하다 보면 다 돼요. 왜 안 믿어? 뭐 물론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뭐 반복학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드하게 엑기스만 쫙쫙 빼서 강의해 줄 테니까 빠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하루 2시간씩만 봐. 그냥 합격한다니까. 물론 복습은 해야죠. 어쨌든 이제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야. 자, 손익계산서는 뭐냐면은 수익과 비용, 즉 내가 번 돈과 쓴 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얘들도 차변, 대변이 있어요. 자,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인데 얘들은 증가, 감소가 아니고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돈이 나갔다? 대변에 현금 써야지. 근데 뭘 산 게 아니고 전기세 같은 걸 냈대. 근데 대변에 현금은 줄어드는데 차변에 산 게 없잖아. 그래서 쓸 게 없어요. 그렇다고 비워둘 수는 없고 요럴 때 쓰는 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비용은 그래서 무조건 차변, 수익은 무조건 대변이라고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솔직히 바뀌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에서 0보다 작은 숫자는 없어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중학교 가면 아닌데 있는데 그치만 음수는 제곱이 안 돼요. 뭐 이러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낚였지 원래는 뭐 다 되지롱 뭐 이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에서만 발생한다. 뭐 요 정도만 알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계절 과목 한번 봐야지. 뭐가 많아요. 그쵸? 근데 대충 보면 뭔지 알아요? 급여는 월급이고 상여는 보너스겠고 접대비는 접대하는 거, 통신비는 통신비 내는 거, 수선비 수선하는 거, 보험료 내는 거. 그쵸? 이게 이제 어떨 때 쓰는지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많다고? 뭐 초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계정 과목표 옆에다 두고 문제 풀면서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다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일단 하면 다 됩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영업부 직원이 마케팅 교육비 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뭘 냈대? 교육비를 냈대요. 교육비 어디 있어? 중간쯤에 보니까 직원 교육 및 업무 교육 훈련이라고 돼 있죠. 계정 과목은 교육 훈련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교육 훈련비 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대변에 뭐로 냈대? 현금으로 냈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영업용 건물에 6월분 집세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집세라고 나와 있어. 집세. 집세는 뭐 월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사무실 월세 냈대요. 계정 과목은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30만 원. 임차료 돈으로 내야 되죠. 그쵸? 뭐로 지급했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직원 급여 200만원과 상여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급여하고 상여금이 따로 나왔네요. 그렇죠? 어디에? 상단에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여금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두 개를 줬으니까 따로따로 기록을 해주셔야겠죠. 어떻게? 차변에 급여 200 그리고 상여금 100. 자, 요렇게 나왔어. 그리고 대변에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럼 뭐 200, 100 따로 써야 될까? 아니에요. 두 개를 합쳐서 30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겠죠. 그쵸? 그럼 대변에는 현금 300 요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 직원 결혼 축의금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당사는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자, 여기에서 어디 있냐면은 우리 회사 직원의 경조사비, 회식비 등등등을 냈을 때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50만원 써줍니다. 뭐로 줬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쵸? 그럼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이번에도 똑같이 결혼 축의금인데 이번에는 매출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을 냈대요. 거래처한테 줬다는 거죠. 그렇죠? 거래처 접대비는 뭐라고 쓴다고요?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50. 뭐로 줬다고? 현금으로 줬다고요. 대변에 현금 5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업무상 지출된 교통비 4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교통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요금이나 통행료, 자동차 수리비 요런 것들인가 라고 하는데 지금 키포인트가 있어요. 업무상 지출된 출장을 간다거나 요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소리죠. 요럴 때는 차량 유지비를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위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출장비 및 여비 라고 나와 있죠. 요럴 때 뭐라고 쓴다고요? 여비교통비라고 쓴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16번은 차변에 여비교통비라고 써주십니다. 뭐로 지급했다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요. 대변에 현금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나온 게 이제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어떻게? 영업용 차량에 주유대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유류대, 요게 주유대금이에요. 주차요금, 통행료, 자동차, 수리비 등등을 냈다. 요럴 때 쓰는 게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12만원 써주시고요. 뭐로 지급했다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요. 그럼 대변에 현금 12만원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인터넷 사용요금 5만원을 냈대요. 인터넷 사용요금 요건 뭘까? 전화요금, 휴대폰비, 정보통신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우편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이제 편지 쓸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과를 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 택배요금이 따로 나와 있어요. 자, 택배요금이라는 거는 택배라는 거는 물건을 보내는 거. 그리고 우편이라는 거는 글 같은 걸 보내는 거죠. 그렇죠? 뭔가 글 같은 걸 보낼 때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택배 요금을 냈을 때는 운반비, 물건을 운반해 주니까 운반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인터넷 사용 요금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돈은 또 뭐로 냈다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요. 대변에 현금 5만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냈다라고 합니다. 500만원 냈다라고 하네요. 자, 어디에? TV, 신문, 광고,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비 등등 광고 비용이 나왔을 때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차변에 광고 선전비 500만원 적어줍니다. 대금은 또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대변에 현금 500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냈다라고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래요. 요런 거 뭐라고 하냐? 자, 교회, 사찰, 헌금, 그리고 기부금 등등 요런 걸 했을 때 계정 과목 기부금 회계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차변에 기부금 100만원. 뭐로 냈다고? 현금으로 냈다라고 나오죠. 대변에 현금 100만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기본 분계가 종료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분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맛 정도를 본 거고요. 계정 과목별 분계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당장 계정 과목표 다 알고 있는 거 아닐 테니까 계정 과목표는
옆에 꼭 놓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